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성, 경남 고성입니다. 강원도 고성이 아닌 경남 고성의 탈박물관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시면 특별기획전이라고 있는데 삶의 노래 고성 농요입니다. 7월 25일부터 24년 2월 25일까지네요. 자, 오늘 이 고성 탈박물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 안내도입니다. 먼저 항시 들어가시기 전에 안내도 관람 시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은 쉬네요. 예. 자, 무료입니다. 자, 좌측 1층에 보시면 입구 안내실, 제1전시실, 2전시실, 현위치가 여기고요. 그리고 2층은 체험실, 사무실, 화장실이 있네요. 일단 체험실 정도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연구역입니다. 반려동물 함께 가실 수 없습니다. 자, 여기 건립비를 한번 보면 여기 고성 탈박물관은 갈촌 이도열님이 1988년 11월 달 전시관을 설립한 후 1996년 8월 14일 갈촌 탈박물관으로 정식 등록하여 사립 전문 박물관으로 사립이네요. 운영하여 오던 중 D가 중요합니다. 지역 문화 창달과 한국 탈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고성군의 달 전시품 전부를 기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고성군에서는 총 사업비 29억 5천만 원을 들여 2005년 12월 28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도열님의 각고의 노력으로 평생 동안 수집 연구한 탈 전시품 기증의 숭고한 뜻을 후일에 남기고자 개관에 점하여 이 건립비를 세웁니다. 2005년 12월 28일 고성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이창열님이시네요. 이도열님 죄송합니다. 자, 여기 앞에 보니까 소나무와 이게 참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이야 옆에 나란히 형제처럼 써 있네요. 이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주로 참나무는 참나무끼리,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이제 군락지를 형성하는데, 야, 이것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가로등 모형도 참 이쁘게 해놨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어떤 데 가면은 이 실체가 다닐 수 있게끔 계단으로 해 놓으신 데가 많은데 아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별이고, 우리가 이제 더불어 사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표현이고 진짜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요거 하나하나도 건물을 지으시는 분들은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합니다. 자, 제1전시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경남공감이라는 책도 나오네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탈박물관 안내도가 있습니다. 여기 소위 이제 팜플렛이라고 하죠. 자, 여기 입구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이 달을 서게 된 그 이유를 보면 사실은 이제 사회 좀 초반에는 불만이 좀 많았죠. 그걸 이제 맨 얼굴로 못하니까 풍자에서 이제 하게 된 것이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자, 액과 달을 막는 탈. 탈이네요. 예. 자, 뭐 어떤
그거에 관한 이름은 제가 모르겠네요. 없으니까. 예, 모르겠는데, 요거는 많이 보신 듯 하죠. 요거는 화해탈인가요? 예. 자, 오늘 이제 액하고 탈을 다 틀었습니다.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액땜 다 하신 겁니다. 내년 액땜까지 1년에 한 번씩만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탈 역사 이제 나오네요. 자, 상고 시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록 이전의 얘기죠. 부산 동삼동에서 출토된 조개탈은 기원전 5000년쯤, 기원전 5000년이니까 7000년이 됐네요. 신석기 시대에 이미 탈의 형태가 있었음을 밝히자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탈은 조개 껍질에 구멍을 뚫어서 두 개의 눈과 하나의 입을 피해낸 것이다. 정확한 용도나 기능은 알 수 없지만 악기를 쫓기 위해 사용한 탈로 보인다. 청동기 시대에는 주로 암각화에서 탈을 쓴 인물이나 탈이 등장한다. 울주, 천전리 암각화,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 고령 양전동 암각화, 경주 금장대 암각화 등에서 보이는 탈은 개인이나 촌락 그리고 집단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요거네요. 조개 껍데기 위에다가 이렇게 만든 저렇게 큰 조개 껍데기 있죠, 그죠?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기 옛날에 김백만 선생님이죠. 체험하는 데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에 보면 삼국 모두가 사용했네요. 그중 특히 7, 8세기의 기약면이 일본에 현재 200여 개나 보존하고 있고, 이서 우리나라에는 남아있지 않은 이 시대의 탈 문화를 짐작하게 한다. 신라의 처용 탈은 원래 전염병을 옮기는 역신을 쫓는 부적의 기능을 하는 벽사탈이지만 이후 처용무에 사용되면서 예능적인 기능을 포함하게 되었다. 머리에는 꽃은 모라는 부귀를 상징하고 복숭아 나무까지는 귀신을 쫓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처용무는 궁중 날에나 연례 때 벌어졌으며 신라 49대 헌강왕 때 처용이 역신을 물리치는 처용설화에서 비롯되어 궁중에서 좋지 못한 귀신을 쫓는 나라의 중심 의식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삼국을 넘어서 고려로 옵니다. 고려 시대에는 연등회나 팔관회 같은 국가적인 주로 불교 행사죠. 큰 행사에서 처용무를 포함한 다양한 산대 잡극이 연희되었다. 음력 섣달 금음날 밤에는 궁중과 민가에서 잡신을 쫓아내기 위해 나희라는 의식을 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군화의식에 불과했던 굿이었으나 나중에 창호 또는 광대 심지어는 무격들의 놀이력까지 확대되었다. 이 놀이는 국가에서 관장하였으며 이때에는 오방기무와 같은 제사춤을 비롯하여 고개, 탈놀이, 답교, 처용무, 백수무 등을 펼쳤다. 이 가운데 고개와 답교 외에는 모두 탈놀이로 짐작이 된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선으로 와서는 조선 왕조는 승려 억불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였지만 고려조에서와 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연등회와 팔관회 등의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서서히 종교적 의미가 약화되면서 산대 잡극과 나래 쪽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겪는다. 산대 나희는 풍류를 기리고 귀신을 쫓는 나래로서 양난, 소위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더 이상 관청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도관패들은
뿔뿔이 흩어져 차츰 세력을 잃고 말았다. 그러한 와중에도 산대놀이의 광대들은 그들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놀이패를 조직하여 오늘날까지 금액을 전승해내고 있다. 신라 시대부터 시작된 처용문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도 대표적인 탈춤이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붉은 탈과 검은 옷에 사모를 쓰고 춤추었으나 중국의 오방무의 영향을 받아 오방처용무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악학개범에 나오는 처용탈이네요. 자, 다음은 방상시입니다. 고려사와 조선 왕조실록의 나래 행사 때 방상시 가면을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탈들이 뒷날 예능 가면으로 발전하였다. 방상시는 본래 주나라, 한나라 등 중국의 고대 나래, 중국과 민간에서 작기를 쫓기 위하여 베풀던 의식을 나래라고 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신이다 라고 되어 있고 눈이 4개인 것이 특징이며 그러네요. 동서남북 사방을 잘 볼 수 있다는 주술적 표현으로 조선 말년까지 사용되었다. 임금의 행차나 중국 사신의 영접 등에서 악기, 작기를 쫓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후 점차 서임이 장례 때 행렬의 맨 앞에서 춤을 추며 잡기를 물리치는 역할을 했다. 광중, 시신을 묻는 곳을 광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도착해서는 내 기퉁이를 찔러 악기를 쫓았다. 사용한 탈은 무덤 근처에 묻거나 태워버려 장례식마다 새로 만들어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신앙탈입니다. 개성 덕물산의 최영장군 사당은 우리나라 무당의 신앙의 중심지로 그리고 무조신을 모신 성지로 유명하다. 이 사당에는 장군당, 부인당, 창부당이 있었다. 이 가운데 창부당에는 1930년만 해도 여러 개의 무신도 사이에 4개의 나무 탈이 걸려 있었다. 이 탈들은 목광대, 창계시, 소미시, 노또리이다. 조선시대에는 사당에 신의 탈을 안치했던 예가 동북세식이 12월조에 소개되었다. 군의 사당에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관에서 제사를 지낸다. 비단으로 신의 탈을 만들어 사당 안에 비치해 두면 12월 30일 이후에 신이 그 고을 사람에게 내린다. 그 신이 오는 사람은 그 탈을 쓰고 춤추고 관아의 안과 고을 동네를 돌아다니며 논다. 그러면 집집에서는 그 신을 맞이해서 즐기다 정월 보름 전에 그 신을 사당 안으로 돌려보낸다. 이 풍습이 해마다 있으면 이는 나래신의 종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탈 풍농을 기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악기를 쫓는 거, 그 다음 장례식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 토템을 표현한 가면. 토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신앙을 얘기하죠. 각자 자신의 신을 말합니다. 그 다음 축제 때 쓰는 가면, 그 다음 신을 나타내는 신성가면, 그리고 7번째는 가면극이나 무용에서 사용하는 예능가면,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요. 끝이 아니네. 하하하하. 이렇게. 요렇게 풍자해서 이건 산대놀이라고 합니다. 서울과 그 인근의 경기도에 전해져 있고, 그 다음에 서당군놀이가 나오네요. 이건 좀 무쉽네요. 해서 탈춤이라고 하는데, 해서 탈춤, 항해도 봉산 탈춤, 언율 탈춤, 강령 탈춤 등을
보통 해서 탈춤이라 이렇게 부르네요. 아, 항해도 예, 그렇네요. 이런 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류, 소위 들노름입니다. 이건 한번 볼까요? 낙동강 동쪽의 탈노름을 야류 혹은 들노름이라고 부르는데 부산의 동네 야류, 수영 야류가 전해집니다. 정월 대보름의 지신밟기와 줄다리기 풍속과 더불어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야류는 말뚝이 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양반을 비판하는 말뚝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 외에 성속의 갈등, 반성의 갈등, 남녀의 갈등, 처첩의 갈등이 강하게 표출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둘씩 서로 화해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갈등에서 화합으로 되는 거네요. 예. 여기 이제 오광대네요. 예. 경남에서도 낙동강 서쪽 지역의 탈노름을 오광대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전 지역 중 가장 많은 탈노름이 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고성 오광대 여기죠. 예, 여기 남쪽 지방입니다. 주로 통영 오광대, 가산 오광대, 진주 오광대, 김해, 가락 오광대 등이 전해지고 있다. 오행사상의 영향을 받아 오방신장이 등장하여 5방이 악기를 쫓고 복을 기원하는 춤을 추는 것이 특징이며 말뚝이와 양반이 등장하여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여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제가 알고 있는 한계였네요. 오광대만 제가 알고 있었네요. 야, 이게 대단합니다. 여기 다 보려고 하면 하루 종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 사진을 때 우측 하단이 허현도 예능 보유자님이시고 오른쪽이 허판세 예능 보유자님이시네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좌측이 조영배 예능 보유자님, 우측이 이금수 예능 보유자님이시네요. 상장 보겠습니다. 고성 오광대 경남 이는 제15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4년 10월 26일이네요. 그 당시에는 총무처 장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고성 오광대구나. 5개의 광대 놀이. 연희 대본까지 나오네요. 1998년에 발간됐습니다. 우리 고장 구석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오셔가지고 좀 이 한학이라든지 조금 이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 이제 탈이 있네요. 아주 다양한 탈들이 있습니다. 그죠? 말뚝이 이건 좀 본 것 같아요. 이 1980년대 종이탈이네요.
87년 허정복이 제작한 종이탈은 허정복님이 제작한 동일한 제작자가 나무탈과 박탈에 이어 종이탈을 제작한 드문에이다. 뒷면을 검게 칠한 것이 특징이다. 아, 그렇군요. 이 도일님의 탈은 딱종이 그 땅나무 있지 않습니까? 땅나무 껍질, 줄기 있죠? 줄기의 껍질을 이용해서 풀에 새겨 석고를 암틀에 떠낸 것이다. 타원형의 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얼굴의 윤곽선이 거의 비슷하지만 틀에서 떼어낸 다음 탈 표면에 종이죽을 다시 덧붙이는 작업을 통하여 비교적 표정을 풍부하게 표현해낼 수 있다. 가볍고 잘 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요거는 문둥입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 요건 비비라고 하는데 1985년 그 비비 양반이고 박예성은 이렇게 되나요? 큰어미 그리고 시골 영감 작은 어미가 참 이쁘네. 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첩이 역시 이쁘긴 이쁩니다. 시골 영감이 큰 어미는 좀 입이 저렇게 되도록 해놓고 작은 어미는 아주 예쁘게 잘 해놨네요. 자, 큰 어미 의상과 소품들입니다. 그 옛날에는 참 이 물레하고 참 고생들만 하셨죠. 참 희는 뭐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보면은 그 생활 하라면 아무도 못하죠. 1970년대 후반의 박탈, 그 당시도 뭐 희는 있었겠지만, 예. 애가 많았죠. 락은 적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아마 운명하시면은 쓰는 이건 말뚝이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삼배죠. 삼배 옷이네요. 예. 원양반, 중앙 황제 양반의 의삼이라고 하네요. 이런 탈들이 비비 양반. 소형 붓이네요. 이걸 속옷보다는 크고 이걸 뭐라 그러지? 요 북을 그냥 작은 북이라 합니까? 아닌데 뭐라고 하던데. 그렇지. 예, 제가 까먹겠습니다. 이 구독자분들이 아마 저 댓글 다실 겁니다. 아, 예. 1950년대 종이탈이네요. 예. 벌써 70년 전에 탈입니다. 저 고성 오광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고성 오광대 경남 고성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호입니다. 고성 오광대 탈은 말뚝이, 양반, 비비, 큰어미 등 20개가 전해지고 있다. 경상도 지방의 다른 탈들처럼 선이 굵고 투박하며 단순한 편이지만 변형과 과장이 적어 비교적 인간적인 얼굴이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탈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는 변화가 크다. 일제시대 이전의 탈은 모양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60년대에는 사리대로 모양을 만든 대나무로 안 하고 사리대로 했구나. 만든 다음 종이를 풀에 이겨 탈을 만들고 그 위에 채색을 하였으며 표면에 털이나 머리카락 등을 붙이기도 하였다. 70년대에는 오동나무를 파서 채색한 나무탈을 쓰기도 하였으나 80년대 이후로는 다시 종이탈로 바뀌었다. 문둥, 광대, 오광대, 비비, 성무, 제밀주의 5과장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옛날에 우리 이 초가집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프로 만든 지붕에다가 예. 저는 처음 태어날 때는 이 초가집에서 태어났고 이제 7살 때인가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기와집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촌에서 기와집은 좀 드물었죠. 그리고 우리 집이 좀 그 상칸이었던가 사칸이었던가 사칸이었을 겁니다. 아마 조금 이제 그 이쪽으로 가나? 조금 이제 아까 요 들어올 때 촬영을 했었어야 됐나요? 이게 나가는 방향을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여기구나. 예. 어쨌든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논이 많았죠. 논이 많으면 일부자입니다. 저는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고등학교도 이제 농과를 나왔으니까 여기 안 했다 그죠? 탈을 만드는 재료들 그렇죠. 이걸 봐야지. 자, 오동나무도 있고 이 탈이 있습니다. 이 대석쿨이 이 딱종이가 나오네요. 딱 이거 오랜만에 봅니다. 이 땅나무 땅나무 딱 어릴 때 이거 많이 했거든요. 이게 땅나무 이 가지 껍질 벗겨 가지고 이거거든요. 줄기 저거 해가지고 팽이치기도 하고 딱 참 오랜만에 봅니다. 이게 이제 닭풀은 아벨 모스크라고 하고 영어로 땅나무는 페이퍼 몰베리라고 합니다. 페이퍼 종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딱종입니다.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물에 침질을 시켜 가지고 쑥 불립니다. 한참 불리 놓으면 이렇게 나중에 이제 껍질 바깥층만 제외하고 안쪽 섬유질 부분을 하면은 이렇게 딱종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섬유류 작물로 대표적인 게 땅나무죠. 자, 또 여러 과정들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 석고 뜨는 거하고 석고 틀 뜨고 이 모양 떠놓고 그 다음에 종이를 바르고 안쪽에 그 다음에 이제 떼냅니다. 떼내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색깔을 칠하는 이런 과정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촉을 채색하고 그 다음에 새우 채색하고 그 다음에 탈보를 이제 그 가면처럼 옆에 있지 않습니까? 털보 이걸 다는 걸 말합니다. 오, 겁난다 얘는. 이 사자네요. 사자탈 같은데 영로라고 하네요. 영로. 가산 5광대 81년에서 2년 대소쿠린. 그렇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당이라고 하네요. 무당. 여기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주 5광대입니다. 제가 진주 써봤지만 고향은 밀양이십니다. 자, 이 진주 5광대 봅니다. 무형문화재 제27호입니다. 오방신장, 문둥광대, 양반, 말뚝이, 정광대, 할미, 영감의 5과장에 30개의 탈을 쓰는데 오방신장뿐만 아니라 5문둥이도 오방색으로 채색한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탈은 종이 탈인데 팽팽한 종이에 코만 세모꼴로 접어 덧붙이고 코를 중심으로 반을 접어 쓰기 때문에 좌우 대칭을 이룬다. 바가지로 만드는 문둥이 탈은 형태의 과감한 변형과 자유로운 배치, 화려하면서도 조화로운 채색 등 조형적인 감각이 돋보여 현대적인 느낌마저 들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북청 사자놀이.
무형문화재 제15네요. 함경남도 북청군의 북청사전의 이게 맞네요. 사전. 우리 그 홍콩 영화에도 보면 우리 성룡 그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영걸 배우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그냥 북이라고 합니다. 북. 그냥 북? 그냥 북. 북? 예, 그냥 북. 그냥 북 맞네요. 그러니까 그냥 북. 예, 작은 북이네요. 아까 제가 이게 그냥 북은 북인데 작은 북이라 했는데 속어는 아주 조그마한 거고요. 그냥 북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 방금 이제 안내자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통영 오광대입니다. 무형문화재 제6호입니다. 문둥탈, 풍자탈, 영로탈, 농창탈, 포수탈이 5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22개의 탈을 쓴다라고 합니다. 고성 오광대와 상당히 비슷한 점을 가지면서도 양반들을 비판하는 정도가 심한 게 통영이라고 하네요. 담보를 잡아먹은 사자를 다시 포수가 죽이는 내용이 독특하다. 담보. 원래는 탈을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고 일제시대에 바가지로 만들다가 보관상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는 오동나무로 만든다. 사자탈과 담보탈 등 크기가 큰 것은 대수풀이를 쓰고 전해져 오는 1930년대 탈들은 대부분 얼굴 모양이 역삼각형이고 표현이 휴화적이며 종이로 코를 덧붙이는 등 지금의 탈과는 다른 점이 많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 통영, 고성 이렇게가 오광대가 유명하네요. 자, 정말 많습니다. 수영야류라고 된 무형문화재 제43호입니다. 오광대와는 달리 낙동강 동쪽의 달놀이는 들노름 혹은 야류라고 부릅니다. 부산의 수영과 동래 등에 전해지며 오광대 놀이와 공통적 특징을 가지면서도 이 지역만의 특징을 보여준다. 수영 야류는 정을 보름에 세시 행사로 행해지던 것으로 달놀이는 양반과장, 영로과장, 할미 영감과장, 사자무 순으로 이어진다. 농경사회에서 풍농을 기원하는 의식의 흔적들이 남아있으며 양반과장과 영로과장에는 다른 지역의 달놀이에 비해 양반에 대한 풍자가 매우 심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도 그러네요. 수영 야류 탈은 12개인데 사자탈과 담비탈을 제외하면 모두 바가지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로라고 합니다. 여기 할미. 예. 이 탈을 쓰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구분 안 되죠. 다 똑같습니다. 동네 야류네요. 무형문화재 제18호입니다. 오광대와 유사한 교통이다. 부산 문화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동네 야류는 정월 3, 4일부터 시작되는 정월은 음력으로 1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2월쯤 되겠죠. 지신발개와 보름달의 줄당기기로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 관로 가맹극입니다. 강릉이네요. 예. 원래는 관청의 노비들이 하던 탈놀이로서 강릉 단오제 때 하던 놀이다. 단오, 5월 5일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 천을 뒤집어 쓰고 해초와 곡식을 주렁주렁 단 2명의 가장자리와 양반 광대, 소매각시, 시시딱딱이 처음 듣는 말인데 이라고 되어 있네요. 모두 6개의 탈을 쓴다. 장자마리 외에는 나무로 탈을 만든다. 한국 탈놀이 중 유일하게 대사가 없는 무언극이라고 하네요. 강릉 관로 가맹극은 대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제주 입춘굿 탈놀이입니다. 제주 입춘굿은 신년에 관민이 합동으로 풍농을 기원하는 의식이네요. 이 입춘굿의 마지막 이 탈놀이다. 오방친장, 오방양반, 오방장군 등을 남성으로 설정한 것은
지역 탈놀이와는 다르게 오방각시가 등장하면서 탈놀이가 시작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생산의 터전이라는 의미로 오방각시의 춤을 밭을 기름지게 하는 주술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농부도 소탈을 쓴 쏘를 얼르면서 밭을 가는 춤을 추는 등 한해의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내용. 이게 제주 입춘굿 탈놀이입니다. 자, 봄이 오는 탈놀이. 여기 보면 또 탈의 모양새가 나오네요. 비교 때입니다. 잘 해놨네요. 여기 말뚝이고, 예? 여기 이제 지역별로 다 나와 있네요. 이거 정말 신경 많이 썼었네. 그 다음에 작은 어미는 좀 통상적으로 예쁘게 해놨는데 고성만 조금 덜 예쁘게 좀 그러네요. 작은 어미는. 그 다음에 아까 큰 어미는 어디 갔노? 없네. 예, 할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스님, 스님 맞죠? 이 중이라는 게. 예. 그 다음 양반. 예. 옛날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왜 목사님은 그 님자 빼도 되고, 그 예수님도 님자 빼도 돼, 이름만 불러도 되는데, 스님은 님자 빼보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스님이 제일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만 웃기죠. 제가 하다 보니 그게 문득 생각이 나서 그랬던 적인데, 자, 여기는 양주입니다. 양주 별산대놀이네요. 무형문화재지의 요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런 걸 보고 사실은 풍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희로애락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이런 공연들을 보면서 또 즐거움을 찾고 또 자식들 키우고 뭐 다 또 했던 것들이 우리네 그 조상님들의 그 살아왔던 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 오늘 뭐 대단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탈에 관한 거의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이제 또 2관도 있네요. 자, 1관은 여기까지 하고 2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